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한 20년 전이에요. 그 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먹어서 런닝머신을 사다 놨어요. 근데 런닝머신을 사다 놓고 그걸 사다 놓을 때 런닝머신이 거의 보면 빨랫줄 같은 게 좀 되잖아요. 나중에 하다가 자전거 같은 게 베란다에 가서 빨래대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걸 좀 사다 놨어요. 그래서 헬스클럽에 나가는 걸 사다 놓고 뛰었는데 1시간을 막 대리 뛴 거예요. 뛰었는데 눈물이 싹 돋아지면서 다시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줬어야 되는데 아까 너무 큰 걸 사가지고 가져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놓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인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하다가 목표를 이렇게 하지 말고 목표를 좀 달리 한번 해보자. 내가 뭐가 제일 문제인가 했더니 런닝머신 기계에 올라가지를 제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에 런닝머신 올라가는 것을 목표를 세우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한 달을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5분만 달리기를 했어요. 5분만 달리기. 근데 그 전에 이제는 한 달 할 때는 그 1시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옷도 막 챙겨 입었어요. 이것저것 막. 그래서 뭐 반바지도 있고 막 집에 사는데 이건 또 왜 또 매는 거야? 이거는 또 땀 이것도 매고 막 했는데 그러지 말고 잠옷이면 잠옷 있는 그대로 올라가자. 그래서 한 달에 5분씩 해서 1년 동안 40분을 느리자가 제 목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에 5분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1년을 제가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목표는요. 뭐냐면 유인이라든가 뭐 이런 효과는요.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습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못 세우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너무 목표를 거대하게 세우는 것 같아요. 목표를 거대하게 세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직원들이 책 읽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저도 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책은 읽어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안 읽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직원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책이 어떻게 읽을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저 책을 읽기만 하면 졸려요. 그리고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제본된 걸 찢자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에 일반 책들이 300페이지예요. 그러면 찢으면요 5장이에요. 5장. 그림 쓸 때는 4장 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0분 읽으면요. 10분 읽다는 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한 권이에요. 그죠? 그렇게 읽으면 1년이면 12권이에요. 그 하루에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건 목표가 없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게 나오지 않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나눗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목표가 나눗셈이라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를 할 때는 역산하는 걸 좀 말해라. 네가 하고 싶은 목표를 역산을 해서 하루가 나오자면 그거는 목표를 이루지 않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가 인생이 되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목표가 이렇게 달성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목표를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목표가 나눗셈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1년에 500만 원 벌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12개월 쪼개면 16만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걸 더 쪼개면요. 하루에 16,000 얼마가 나오거든요. 그럼 16,000 얼마가 하루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커피 먹을까? 4,000원 정도 하잖아요. 커피가. 맥주 한 7,000원 하잖아요. 그걸 안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1년에 500만 원 모을 거야. 그러면 목표가 너무 막연해져요. 그 목표를 못 이루는 건 너무 막연해지는 거거든요. 목표를 이렇게 세우다 보면 목표를 세우러 가는 길은요. 물도 있고요. 잔 바위도 있고요. 요만한 돌도 있고요. 가시덤불도 있는데 그런 건 다 가는데요. 딱 가다 보면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요. 가다가 꼭 돌아와요. 그 커다란 바위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저는 제 여자인데 좀 술을 많이 마셔요. 그러면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하루 못하면요. 왕창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넘지 못할 바위를 뚫어지라고 봐서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정말 목표가 있다면 술을 좋아하면 낮에 먹는다든가 예를 들면 내일 아침부터 운동장 한 바퀴 돌 거야. 했어요.
그래서 돌았는데 비가 와요. 고맙잖아요. 비가 얼마나 감사해요. 난 죄책감이 없잖아 그때부터.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바이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목표를 정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애물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물 생각을 한번 해서 야, 비 오는 날은 내가 실내에서 계단 내가 걷기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플랜이 장애물에 대한 플랜도 좀 나와주면 목표가 좀 그러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목표를 또 정할 때 했던 저 방법이 있었어요. 내 유기체는 보상을 좀 원한대요. 네. 그럼 저는 제가 살을 뺄 때 얘기해요. 제가 5kg를 빼겠다 그러면 1kg 빼면 나한테 이제 보상을 저는 해줬어요. 신발을 어차피 살 건데 미루는 거야. 그래서 신발 하나 또 사고, 그리고 또 그날 카라멜 마끼아또 못 먹었잖아요. 단 거 그거는 한 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니까 나도 나한테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막 이런 형식으로 저는 항상 이렇게 포상을 조금 해요. 한층 올라갈 때, 또 1kg 뺐을 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5kg 아주 힘들게 빼놨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하잖아. 자기 자신한테. 그래 자기 자신도 내 유기체도 다음에 하면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랬는데 내가 목표를 하면 뭐를 주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동기부여가 정말 많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한테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작은 포상을 많이 해요. 글쓰기에서 소개팅에 이르기까지, 직장 고민에서 패션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주제를 다루는 40개의 물음과 답변. 성장 문답.